슬기로운 은퇴 생활 2화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퇴직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IRP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입니다. 은퇴 생활은 보통 일정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제2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정하게 들어오던 소득이 단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년퇴직을 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그중 첫 번째,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보기에 앞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매월 내고 계신 재직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근로 중에는 일정에게 보험료를 내는 대신 폐업 등의 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1가지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대상자가 아니며 비자발적 퇴직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6만 120원에서 최대 6만 6천 원까지,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는다면 1,78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이 많이 일어나는 연초에는 업무가 집중되어 접수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구직 등록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워크넷 검색 후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구직 등록을 하신 후에는 퇴직 처리 확인 및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수강까지 완료하셨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매 1에서 4주마다 구직 활동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최근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엄격히 보고 있으므로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성실히 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분께서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최장 27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70일이 아닌 6개월분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한데 그중 6개월이 지나서 잔여 기간이 6개월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미룰수록 손해이니 가급적 퇴직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소득 증대를 돕는 3가지 중 2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직 중에는 보험료를 징구하고 특정 나이가 충족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기간이 아닌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것과 둘째,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령 금액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만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다르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일시금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저 14만 원에서 최고 15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령액은 높아집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연금 제도에 따라 수령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조건 충족 전에 미리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5년 전이라는 연령 도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신청 1년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감소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되었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연기 연금 제도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기 연금 제도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이십니다. 연기 연금 제도는 1년마다 7.2%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즉, 연기 연금 제도를 최대로 활용 시 36% 증액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중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으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만 원 이상인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월 35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감소되는 연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앞서 알려드린 연기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소득이 있을 땐 연금 수령을 미루셨다가 소득이 끊긴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감액되는 연금액이 없을 뿐 아니라 연 7.2%가 증액된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궁금하다? 베스트 2! 두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나머지 연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대답은 NO! 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되면 내 연금의 4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배우자가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기존의 국민연금 모두를 중복 수령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액을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 증대를 돕는 세 가지 중 두 가지인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비 발생 시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수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라면 급여가 높을수록,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및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와 소득 증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급여가 아닌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은퇴 생활을 맞이한 입장에서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활용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 때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보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 후 책정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신 분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였을 때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 기한이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라는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고지 금액을 비교하여 늦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 두 번째, 피부양자 등록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제도란 재직 중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제도입니다. 등재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등록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제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합산 소득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업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 제한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이 넘으셔도 9억 이하이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한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경우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번 신청이 통과되면 계속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에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 퇴직을 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는데 임의 계속 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등록 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퇴직한 현명한 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2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명한 씨는 퇴직을 한 후 연간 합산 소득은 1,999만 원이고 재산으로는 과세표준 3억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 계속 가입 제도와 피부양자 등록 제도 둘 다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소득이 50만 원 늘 예정이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 시 최대 36개월간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과 피부양자 제도 신청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현명한 씨의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10,000원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3년간 납부할 보험료는 36만 원인데 반해 피부양자 제도 활용 시 올해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내년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3년간 총 48만 원을 내게 됩니다. 당장은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의계속 가입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포인트 핵심 콕콕. 포인트 하나,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자. 포인트 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을 활용하자. 포인트 셋,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혹은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활용해보자. 벌써 두 번째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렇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로 편안한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편엔 은퇴 생활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은퇴 생활이었습니다.